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미너스 학원에서는 설명회를 비대면 설명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비대면 설명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 대입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순차적으로 설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시청 가능한 글자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용입니다. 현재 위너스 일산, 수원 영통, 펜타스 기수, 평촌에서 평촌 비상여대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강의는 과학논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력으로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도 논술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2021학년도 일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부 마감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 상태이지만 학교 시험도 순차적으로 딜레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시 마감 일자는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정시 학생부 마감은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로 연기가 된 상태고 수시 원서 접수도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까지는 순차적으로 2주 정도씩의 딜레이가 이루어지고 정시 원서 접수도 2주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진행이 되지만 정시 원서 접수 기간부터는 이 순차적으로 딜레이된 부분을 커버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시점은 거의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정들을 좀 축소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들이 치르는 시험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예년 같으면 이 두 번의 모의고사는 벌써 실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있는 상태고 4월 24일로 계획되어 있던 모의고사도 전국 단위의 성적 처리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국 단위의 성적 확인은 빠르면 5월 12일 날 보는 원래 4월 모의고사 혹은 안 되면 6월 18일 날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성적이 전국 단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을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6월, 9월 그리고 수능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주씩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수생들이 포함하는 시험은 6월 시험과 9월 시험과 그리고 수능은 재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세한 내용은 6월 9일에 재수생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성적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모의고사 분석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 논술과 면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순차적으로 계속 2주씩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3들은 이 위치입니다. 지금 2년 정도에 걸쳐서 약 13만 명 정도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을 갔어야 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인원수가 줄고 수학에서 기하가 빠지는 것을 알고 대거 재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재수생 숫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의 개학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반수생들도 대거
재수 대열에 합류를 할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고3들이 재수생과의 경쟁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치열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학년도까지 계속 수시 모집 인원수는 증가를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수시 선발 증가는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비율을 보시다시피 77% 정도를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 많은 숫자를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학생부가 끝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학생부가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하겠지만 고3들 입장에서는 수시 모집을 놓치고 갈 수는 없다. 모집 인원수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학생부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생부가 좋지 못한 학생들은 수시가 학생부 중심으로 많이 뽑긴 하지만 논술 전형 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시 모집 인원은 멈췄지만 학생부 중심은 멈추지 않고 교과가 0.1% 정도 빠졌다라는 정도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은 1학년, 2학년 학생부가 함께 반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3학년이 반영 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역전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3학년 성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내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고사를 본다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3학년에서 학생부를 변경하기가 변동성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미 학생부 중심 전형을 많이 모집하긴 하지만 본인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목표에 따라서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컨설팅을 통해서 개인별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35개 교회 전형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위 15개 대학에서 모집하는 그 전형별로의 모집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에서는 교과가 44.2%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는 수시 모집이 77%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15개교 기준으로 보면 수시 모집 인원수가 70% 정도이고 교과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학종은 오히려 전체의 24.1%에 비하면 건 2배 가까운 숫자를 선발을 하고 있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3.6%밖에는 되지 않지만 15개교 중심으로 보면 12.4%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전형별로 모집하는 비율들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라는 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수시 모집 인원수가 많다라고 하지만 상위권으로 좁혔을 때는 정시 모집 인원수가 30%가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학생부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정시 30%, 논술에서 12%, 수시에서 2월에서 넘어가는 인원수까지를 감안을 하면 45% 이상의 모집 정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35개 교회 전형 인원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교과는 전체로 가면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종합 전형은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상위 15개교에서 피크고 상위 35개교까지는 그 상황을 유지를 하지만
논술을 보지 않는 대학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정시 모집 인원수는 전체에 비하면 오히려 상위 35개 교, 즉 수도권 대학, 지방 거점 대학들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이 아니고 전체에 비하면 정시 모집 인원수가 30%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8개대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학년도부터 30% 이상을 복귀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학교가 정시에서 30% 이상을 2021학년도부터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능의 30%를 늘려야 될 걸 교육부가 학생을 모집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방대를 염두에 두고 교과와 정시를 합쳐서 30%를 넘겨도 좋다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고려대는 그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으로 30%를 늘려서 교육부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 이렇게 꼼수를 쓴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전형을 살펴보면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없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뒤에서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마다 전형별로 모집하는 인원수가 차이를 보이고 교과 전형으로 그렇게 상위권 대학은 많은 모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논술로 더 많은 인원수를 모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연계는 의치, 한의, 약학계열, 그리고 스카이 서성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모집하지 않지만 이과에서는 모집하는 의치한, 자, 약대는 2022학년도 이후니까 빼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모집 인원수가 여기 상위권의 스카이와 서성안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2배까지는 되지 않지만 자연계는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학교의 모집 정원이 인문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진입할 때는 공부를 하기는 자연계가 어렵지만 진입은 자연계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과 면접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는 최저가 있다, 그리고 면접이 없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제가 있고 체제가 있는 대신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면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과 봉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세특이나 창체 활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 100이나 혹은 비교과가 20에서 30%를 반영하더라도 교과 전형의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이기 때문에 결국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제가 없는 대학, 자, 수능 체제가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신 합격자 컷도 체제가 있는 대학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상위 15개 대학에 포함되는 대학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으로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많이 모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지만 최저도 아주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에 더불어서 면접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 체제가 없거나 체제가 있으면 면접이 없거나 하는 식이 아니고 체제도 있고 면접도 있는
이 전형이어서 고려대 교과 전형은 순수한 교과 전형으로 보기 어렵다. 지원을 할 때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는 면접은 있고 최저는 없는 전형이 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보시면 의예과들이 그런 데 해당이 되고 일부 고려대 학업 우수 전형이나 교원대 정도가 면접도 있고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있는데 면접이 없는 종합 전형이다. 면접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최저가 더 중요하다. 수능 최저가 더 중요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경희대가 모집을 하고 여기도 경희대가 모집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는 이 전형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경희대 전형은 고교 연계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고교 연계 추천 전형, 즉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의 추천 전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런 추천 전형은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학교별로 추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들의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도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교과 컷을 보면 고교 추천 전형이 일반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더 높은 성적. 그러니까 경희대 고교연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점대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전형은 교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과, 세특이나 독서활동, 창체활동까지가 반영이 되는 전형이고 최저가 없는 대학이 많지만 최저가 있는 대학도 일부는 존재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학교에서 내신 기준으로 추천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대부분 종합전형에는 서류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논술 전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은 시립대와 연세대, 한양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최저가 있는데 본교는 최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저가 있는 대학인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정시 지원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정도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학습의 결과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난 뒤에 정시 전형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시 전형은 자연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문과에서는 사탐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연계는 과학 반영 비율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세대, 한양대 이런 대학은 시립대 이런 대학은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건국대 이런 대학은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똑같다. 국민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다. 그만큼 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성대나 중앙대를 보시면
수학, 과학을 합쳐서 75%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수학은 정시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이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을 하면 과학에서 자신의 전략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본인의 절대량, 공부의 절대량이 채워지면 비교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능력과 관계없이 80점 이상은 누구나 노력에 따라서 받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시뿐 아니고 수시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영어는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어 절대 등급 때문에 국어의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어는 난이도가 있는 상태의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해줘야 되고, 수학 같은 자연계는 특히 국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어도 상위권 학생들인 경우에는 국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수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설명에 계획된 대로 모의고사 분석이 끝난 뒤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수시 중심으로 학생부와 논술 전형에 대한 분석을 개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분석, 학교별로 혹은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